저희가 이 물건도 브리핑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비싸다는 반응들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 네, 안녕하세요. 아크부동산 대표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차에 확인된 매각사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기간에 120억 차익을 본 성수동 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성수동 연무장길 초입 5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고요. 지나가다가 이 건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56평 정도 됩니다. 지하는 없고 지상 5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승강기 있고 2024년에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매물입니다. 도로는 15m와 12m 도로를 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삼각형 필지로 돼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오거리 코너의 매물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220억에 진행이 됐고 평당 3억 9천만 원 정도, 4억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임대료는 4,500만 원 정도 나왔고 수익률은 2.5%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도로 위치를 보여드리면 연무장길 초입 오거리에 위치해 있는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제 연무장길로 진입을 하려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항상 유동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가시성이 굉장히 좋아서 광고 효과도 뛰어나고 접객도 어렵지 않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2023년에 96억에 거래가 됐던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대수선 비용이라고 해도 이 건물이 면적이 160평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세게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억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 그러니까 사셨던 금액 대비 더블 이상이에요. 근데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성수동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딱 이 시점이에요. 2023년. 이때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의 성수동에 어떻게 보면은 상권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평당 지금 4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연무장길은 아니에요. 심지어 연무장길 메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라든지 역과의 접근성 그리고 도로 조건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그런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에 좀 매각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당시에 2024년 2월에 임대를 맞춰서 이 정도 4,500만 원이라는 임대료 수준을 뽑아냈는데 지금 임대를 맞춘다면 사실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2027년에 만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어가서 소액 임차인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 상한 선이 없어요. 5% 올리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수동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성수동 임대료 시세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제한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걸 내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연면적에 지금 평당 100만 원만 잡아도 1억 6천만 원이에요. 5층까지 있다 보니까 이 상부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랬을 때 220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제 50평 남짓 넘어가는 이런 부동산을 매입을 한 이유에 있어서는 이 수익률도 추후에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입지나 이제 여러 요소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베팅하고도 그리고 평당 4억 원 가까이 주고 연무장 메인이 아니어도 이런 데도 거래가 일어나는구나. 그럼 연무장길의 매도인들 같은 경우는 연무장이 아닌 곳에서도 메인길이 아닌 곳에서도 지금 4억 원에 육박하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연무장에 있는 메인에 있는 건물들은 시세가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가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매각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수동에 있던 우당약국을 새로 지어서 이제 평당 4억 원에 매각된 매각 사례, 그리고 이런 매각 사례,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성수역 쪽의 지식산업센터 앞쪽에서 일어난 매각 사례들, 그런 것들이 지금 연무장 메인은 아니지만 3억, 4억 막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무장길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때 2023년 당시에 저희가 이 물건도 브리핑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비싸다는 반응들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1, 2년이 지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뭐 저희 중개하는 중개인들조차도 미래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는 이 물건을 매입을 하면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매물이었는데 매입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참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매각사례는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사례고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요새 종로구의 일반 상업지역인 매물들 그리고 소액대 매물들 같은 경우는 모두 대부분이 호스텔 검토를 해요. 이렇게 뭐 되게 먹자상권에 위치해가지고 호스텔을 절대 뭐 물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던가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수익률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수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금액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텔을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1평 정도 됐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종로 5가역하고는 540m 정도 떨어졌고 6m 도로를 코너에 끼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명도까지 해주는 조건이었고요. 행정사를 통해서 이제 호스텔 용도 변경에 대한 그 허가를 다 받아놔서 만약에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된다, 너가 매입한 사람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 라는 조건까지도 붙었었던 그런 매물입니다. 2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평당 5,2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 21억 7천만 원인데 이제 이 정도 금액대면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도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호스텔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인컴이 자기 월급이나 아니면 월급보다 높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자를 내고도 남는다면 그런 직장인분들한테는 정말 참 매력적인 그런 부동산일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월급만큼도 나올 수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끌고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액대 물건들 같은 경우는 호스텔로 검토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이 되는 물건과 안 되는 물건 따라서도 좀 희비가 많이 걸리는 그런 시장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역으로 와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종로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광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로 쪽에 호스텔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매각사례입니다. 다음 매각사례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사례였고요. 준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45평 정도 됐고 승강기는 없었고 매도인이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어져 있는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20m 대로변을 끼고 있었고 뒤에 도로에 6m 도로, 좁은 도로가 하나 또 있었어요. 양면 도로다 보니까 신축을 하실 때는 이제 토지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건축이 좀 용이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3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8,3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 이 지역 대로변 시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돼지 식당이 있는 라인이죠. 요 앞쪽 뒤쪽으로는 이제 F&B들이 좀 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작은 규모의 아기자기한 F&B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려고 매입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신축을 진행을 하시려고 매도인 면도로 받아서 신축을 진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 앞쪽으로 빼지 않아도 돼요. 이 뒤쪽으로 다 빼면 되기 때문에 건물을 대로변으로 꽉 채워서 짓기에도 좀 용이하고 모양도 더 이쁘게 지을 수 있고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도 많이 받고 일조권 사선 제한도 안 받고 뭐 그런 점들이 이제 검토의 주요 요소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음 매각사례입니다. 다음 매각사례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사례입니다. 1종과 2종이 섞여 있는 그런 토지였고요. 260평 정도 됐습니다. 연면적은 한 1000평 정도 됐고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지어져 있는 자동차 전시장이죠.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북한남을 얘기할 때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이고 주차도 많이 되고 승강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장이다 보니까 층고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지하도 많이 파져 있고 매도인이 명도를 해준 조건, BMW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고 매매 가격은 465억에 진행이 됐습니다. 평당 1억 7,8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고요. 요새 자동차 매장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우디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시장들의 매각 사례들을 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전시장을 매입하면 좋은 점들은 층고도 되게 널찍널찍하고 기둥도 없고 쫙쫙 공간들이 뻗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도 잘 되고 사업용도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뭐 의료재단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니즈에 맞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전시장들을 매입을 하셔서 리노베이션해서 본인들의 이제 목적에 맞게 어떻게 보면 조금 특수한 그 요소가 있는 부동산인 거죠. 그리고 이 매수인이 소문이 났는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 샀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반도체 회사에서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걸 임대 주려고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려고 매입을 하신 게 거의 100%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로 넓이는 60m, 6m 도로 위치해 있었고요. 위치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한강진역 지나서 남산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북한남 보면 딱 BMW 매장, 그리고 뭐 할리 데이비슨 매장 이렇게 있잖아요. 딱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이제 기업에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들이 꽤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법인이나 브랜드나 이런 데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 상업용 부동산들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올해 좀 많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기업들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기업들이 투자한 부동산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한 그 부동산이 있는 동네나 위치, 이런 데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서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리 뭐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큰 기업에서 판단하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꽤 좋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가 상승도 꽤 있을 것 같고 거래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씩 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첫째 주차에 확인된 매각 사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른 매각 사례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다 기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